신태용, 매지기 같은 조 감독들을 줄줄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월드컵에 단골로 출전하는 호주에게 무승부로 승점을 챙겼는데 신태용 감독에게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국 대표팀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은 자진사퇴하고 말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강호들과 맞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진출까지 노려보는 등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인물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태용 감독에게 엄청난 포상금과 훈장, 골든비자까지 주며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신태용에게 감사한 나머지 신태용의 고향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런 신태용 감독을 인터뷰한 내용이 현지 언론에 공개되며 인도네시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인도네시아에서 이토록 숭배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두인 일본이 승점 6점으로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승점 2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조 1위 위에게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까지는 아직 모자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노려볼 만한 시간이 있는 셈인데요. 사람들은 신태용을 가리켜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조차도 무시당하던 팀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팀도 인도네시아를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8년입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잠시 맡아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탈락시키는 이변을 만들고 난 뒤 쉬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신태용 감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강호들이나 주목할 만한 구단들은 많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한 나라가 신태용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은 의외였죠. 한편으로 신태용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왜 나에게 연락했을까? 피파 랭킹도 낮고 축구 수준도 떨어지는데 대체 왜? 사실 당시 인도네시아 축구는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오전 5패를 기록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축구에 암흑기를 겪고 있었죠.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대도 점점 사라져가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좌절 속에서 어떻게든 반전을 꾀할 인물을 찾아 헤맸고 그들의 눈길이 향한 곳은 독일을 꺾은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마치 바닷속에 가라앉는 배에서 마지막 구명줄을 잡듯 신태용의 전술적 지휘력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신태용 역시 이 전화에 호기심을 느꼈는데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라는 미지의 땅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처럼 다가왔는데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지만 그 경기는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맡은 국대 감독으로서의 순간적 영광이었을 뿐이었죠. 그에게는 더 긴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한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내는 과정이 간절했는데요. 그동안 그는 잠시 소방수 역할만 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 감독으로서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원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기회를 제공해줄 무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신태용의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고 피파 랭킹이 낮고 축구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나라에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더욱 값진 승리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인도네시아 축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 축구는 국민들의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매번 패배의 그림자가 그라운드를 덮었습니다. 강력한 열광과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축구는 제대로 된 코칭 시스템과 전략적 접근이 부재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이 나라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뛸 만큼 도전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신태용은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했는데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강화해도 신체적 피지컬에서 세계적인 강호들과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기동성과 열정은 넘쳤지만 피지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신태용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혈통을 지닌 유럽의 선수들, 그들을 모아 이 팀에 합류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는 유럽 곳곳에 퍼져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의 축구 선수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계 선수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특히 네덜란드에는 다수의 인도네시아계 축구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럽 축구의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들로 이미 탁월한 피지컬과 기술을 겸비한 자원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마르턴 파스였는데 네덜란드 일부 리그에서 이미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던 마르턴 파스는 신태용의 눈에 띄었죠. 파스는 유럽에서 축구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혈통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신태용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파스에게 커다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가진 인도네시아의 뿌리를 기억해라.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것을 상상해봐. 그곳에서 네가 조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처음에는 의아했던 파스도 신태용의 열정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만 뛰는 게 축구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군요. 파스는 조국을 위해 싸울 기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신태용은 그에게 단지 축구 경기를 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시했죠. 너는 인도네시아 축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장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파스뿐만이 아니라 제이 이쩌스라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혈통의 네덜란드 선수가 신태용의 설득 대상에 있었는데 이쩌스는 수비 라인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세밀한 패스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였죠. 마르턴 파스와 제이 이쩌스 같은 인재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선택하고 신태용 감독의 팀에 합류하자 신태용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남을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한때 패배가 일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당당히 상대팀과 맞서 싸우고 있었죠. 90분의 경기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더 강해졌고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역대 최초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신태용의 매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U23 아시안컵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하며 역대 최초 4강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4강에 진출하자 팬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자카르타 곳곳을 장악했는데 밤하늘을 가르는 폭죽 소리와 함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마치 거대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축구의 열정은 이미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이들은 그 흥분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죠. 신태용 신태용.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은 자카르타 전역에서 메아리 쳤고 그들은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영웅, 축구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신태용 감독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 찬양의 목소리는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이 히딩크에게 보여준 열광과 닮아 있었는데 신태용 감독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고 있었고 SNS의 키워드 상단을 장악하며 그 열기는 온라인에서조차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는 축구의 신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글이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도네시아 팬들은 단지 축구팀의 승리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신태용 감독에 대한 신뢰를 확신으로 바꾸었죠. 신태용만이 우리를 월드컵으로 데려갈 수 있어 라는 말은 SNS와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이 분위기는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위대한 업적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성과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환호성을 지르며 신태용 감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붙잡고자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외쳤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2027년까지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 연장을 서둘러 발표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 이렇게 서둘러 재계약을 추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축구계에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천천히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달랐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가 신태용 감독을 빼앗아 가기 전에 그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이번 재계약 조건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에게 제시된 조건들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에게 준비한 선의의 표시는 재계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7월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포상금 450억과 골든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A1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외국인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출입국과 관련해 어떠한 허가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마음껏 오갈 수 있고 원하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주권을 발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죠. 신태용 감독이 보여준 지도력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의 성공적인 리더십은 이전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이뤄낸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끌어올렸듯이 이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부흥을 이끌고 있죠. 대한민국 지도자의 훌륭한 면모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신태용 감독의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